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한방 합격 도우미 정인쪽 인사드리면서 이번 시간 2012년 2회 엑셀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렇죠.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는 여러분의 쉽 팔로우미와 함께 여러분의 한방 합격을 기원하면서 고고식 교환 준비되어 있으니까 교환을 참고하시면서 강의를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노란색 테두리 있죠. 이런 것들은 팁입니다. 팁. 팁에 잘 좀 참고를 하셔서 진행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외부 데이터 파일들, 엑셀에 필요한 외부 데이터 파일들은 C 밑에 OA 폴더에 복사해 두시고, 또 개발 도구에 매크로 보안 센터 마지막으로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안 돼 있으면 맨 밑으로 설정하시고 껐다가 다시 켜주십시오. 컴퓨터는 끄지 마시고 엑셀만 종료했다가 다시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부터 기본 작업 1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전기 사용 ACCDB 파일을 불러와서 B2부터 3월 정기요금 데이터네요. 데이터에 가서 기타 원본의 마이크로소프트 쿼리, MS 액세스 데이터베이스, 경로는 C, 밑에 OA 폴더입니다. 미리 복사해뒀겠죠. 시험장에는 이미 되어 있습니다. 시험장에 되어 있는데 우리는 연습할 때 우리가 알아서 복사를 미리 해둬야 됩니다. 전기 사용 현황 더블 클릭을 해서 3월 현황 앞에 플러스를 누르고 필요한 거 고객번호 더블 클릭, 관할 사업소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사용량 더블 클릭, 검침일 더블 클릭,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용 금액. 순서가 틀리면 여기서 선택을 해서 위아래 빼버릴 것 같으면 여기를 눌러서 왼쪽으로 눌러주시면 다시 빠집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버튼을 눌러주시고 사용량이 100 이상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이고, 여기를 눌러서 확인하십시오. 소수점 있지만 여기서는 소수점이 없으니까 100. 그 다음에 검침일이 2012년 3월 10일 이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교환에서도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이전은 작거나 같다, 이유는 크거나 같다. 날짜에서 이전 이유는 반드시 해당 날짜, 는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해당 날짜를 포함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날짜 형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연월일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열어서, 이 드롭다운 콤보를 열어서 형태가 현재는 빼기 형태로 되어 있지만 점 형태로 되어 있다면 우리가 여기서 점 형태로 입력을 해야 되고, 날짜 형태로 한글이 들어가 있다면 한글 형태로 입력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보기에는 현재 문제에서는 한글로 되어 있지만, 다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한글로 되어 있지만 문제가 여기서 2012년 3월 10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가? 검침일이. 이전이니까 이렇게 쓰고, 여기 보면은 형식이 지금 현재 빼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빼기 형태. 그래서 2012년 3월 12일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2012 빼기 03 빼기 10 형태처럼 작성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은 작거나 같다 형태라는 거. 다음 버튼을 누르고, 그 다음 밑에 첫째 기준을 관할 사업소로, 둘째 기준을 사용량으로 각각 오름차순 정렬하라고 되어 있네요. 관할 사업소 먼저, 두 번째는 사용량 기준으로 각각 오름차순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둘 다 오름이죠, 기본. 그리고 다음. 그 다음에 쿼리 편집하지 않습니다. 그냥 되돌리기. 마침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어디서부터? B2부터 표로 가져오는 겁니다.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전 문제, 1회 때 문제에는 이 지시가 없는데 2회 때는 이런 지시가 있습니다. 범위를 변환하여 정상 범위로 표현하시오. 맨 위에 이렇게 필드 기호가 있죠. 자동 필터처럼 필드 기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변환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표에 가서 범위로 변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범위로 변환을 하면 여기에 이런 필터 기호가 없어집니다. 또 우리가 만약에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다, 그러면 표에 가서 쿼리 편집을 눌러서 이렇게 다시 들어가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범위로 변환을 해제하고 나면 이 편집들이, 쿼리 편집들이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맞는지 확인하고 이 범위로 변환을 마지막으로 수행을 해 주십시오. 범위로 변환하고 나면 쿼리 편집이 더 이상 안 돼요. 범위로 변환 마지막에 이렇게 확인하고 나면 위에 필드 기호가 빠지죠. 그리고 이제 표 메뉴도 없습니다. 표 메뉴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범위로 변환까지 지시가 있을 때만 이 작업은 해준다라는 점. 두 번째 고급 필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급 필터는 다음과 같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앞에 세 자리가 1 빼기 2 이거나 OR이네요. 그래서 OR을 썼습니다. 사용량과 전월 사용량의 평균이 100 이상 200 미만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용량 여기 나와 있고 전월 사용량은 여기 있습니다. 이 두 개가 100 이상 200 미만인 경우를 물어보고 있네요. 자, 조건은 A24부터 작성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A24부터. 자, 첫 번째 조건은 고객번호입니다. 첫 번째 조건은 고객번호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고객번호. 두 번째 조건은 사용량과 전월 사용량의 평균이 100 이상 200 미만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여기다가 두 번째 조건은 사용량이라고 적어보고 세 번째 조건은 전월 사용량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자, 조건은 A24부터 J27까지 이렇게 넓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고객번호가 1-2로 되어 있다. 자, 무슨 함수를 이용해서? left 함수로. 자, 먼저 left 가로 열고, 자, 뭐가? 고객번호가 맨 첫 번째 하나만 작업을 하면 됩니다. 컴마 몇 글자? 1-2라는 말은 세 글자가 그런 말이죠. 세 글자가는 뭐와 같다? 1 빼기 2와 같다라는 거죠. 1 빼기 2와 같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true가 나왔습니다. 자, 1-2 첫 번째 조건이 만족하죠. 첫 번째 조건을 대상으로 만족하면 true. 1-2 만약에 얘가 첫 번째였다면 false가 나오겠죠. 두 번째 사용량. 자, 이거나 그랬습니다. 이거나. 그렇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와야 되겠죠. 5R이니까. 사용량과 전월 사용의 평균이 100 이상 200 미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용량과 전월 사용량의 평균이 그랬으니까 에버리지 함수를 써야 되겠네요. 자, 에버리지 함수. 그러면 사용량과 전월 사용량의 평균. 그러면 조건을 따로따로 물어볼 필요 없이 하나의 평균을 구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사용량이라고 써야 되나요? 전월 사용량이라고 써야 되나요? 이때 자, 수식으로, 여기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수식으로 작성되는 경우에는 기존 필드명을 쓸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도 우선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average 가로 열고, 자, 이렇게 전월 사용량과 사용량의 평균,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잡고 내려옵니다. 각각 내려와야 돼요. 이렇게 놓고, 자, 이게 얼마 이상? 100 이상, 100 이상. 자, 그 다음에 컴마 또 옆에다 써야 되는데 여기에 end 함수가 주어졌어요. end 함수가. 자, end 함수가 주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컴마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자, 이번에는 이 부분을 그대로 앞부분을 복사하겠습니다. 자, 붙여넣기. 이번에는 200 미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 미만. 자, 200 미만. 자, 그리고 가로 닫고. 자, 이 두 개의 조건이 end로 묶여야 되겠죠. end로. 자, 이렇게 end로 묶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엔터를 쳤더니 false가 나오네요. 자, 여기가 첫 번째 평균이 자, 100 이상 200 미만에 만족을 못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false가 나오는데 그러면 얘는 필요 없죠. 얘는 지우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 기존 이렇게 true, false로 나오는 경우에는 절대 기존 필드명, 자, 고객번호, 사용량 이런 걸 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 1. 자, 조건 1. 여기는 조건 2. 또는 비고 1, 비고 2. 판단 1, 판단 2. 자, 그런데 우리 에버리지 함수도 썼고, end 함수도 썼고, left 함수도 썼어요. 그런데 5화는 어디다가 쓰죠? 자, 고객번호하고 전월 사용량. 고객번호하고 전월 사용량 사이에 OR이 돼야 되는데 또 이것도 이 밑으로 와야 되겠죠. 원래는. 자, 이렇게 돼버리면 AND 조건입니다. 자, 우리는 조건 1과 조건 2가 OR 관계예요. 그래서 서로 같은 행이 아니라 다른 행에 작성을 해야 됩니다. 다른 행에. 자, 그러다 보면 다른 행의 작성을 이렇게 했는데 문제에서 지시한 OR 함수를 못 쓰게 돼 있어요. 아, 그러면 여기다가 모두 써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여기다가 모두다. 자, 복사를 하겠습니다. 자, 복사를 하고 여기다가 컴마 붙여넣기. 자, 그러면 이 조건과 여기는 두 개가 AND 조건이죠. 자, 여기도 100 미만이 아니라 자, 100 이상 200 미만이죠. 200 미만. 자, 그래서 이 조건과 이 두 조건은 OR 조건으로 묶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가로 열고 맨 뒤에까지 가로 닫고 엔터. 자, 그러면 이 조건은 필요가 없어지는 거겠죠. 이 조건은. 자, 모든 조건은 하나에 다 처리가 됩니다. 범위가 넓은데요? 범위가 넓으면 넓게 써야 돼요. 그런데 이 함수들을 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의 셀에 작성을 했습니다. 뭐 조건 1이라고 써도 됩니다. 조건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조건이라고 쓰셔도 되고. 자, 문제 이해되시죠? 범위가 넓을 때는 넓게 써야 되는데 이 함수들을 지시한 함수들을 쓰다 보니까 하나의 셀에 작성하고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이제 데이터에 갖다 놓고 고급에 가서 자, 이쪽 데이터들 중에서 조건은 여기 있습니다. 조건은. 자, 그리고 결과는 어디서부터? A28부터 나타내라. 자, A28부터. 자, 이렇게 확인을 눌렀더니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급 필터까지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세 번째 기본 작업 조건부 서식을 한번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부 서식은 우리가 범위가 중요합니다. 범위가. 첫 번째 필드는 뺀다라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빼야 됩니다. 두 번째, 첫 번째 필드 혹시 이렇게 숨겨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범위 잡으면 안 됩니다. 자, 스크롤되어 있는 경우를 잘 보시고 첫 번째 필드, 첫 번째 데이터부터 이렇게 전체 범위를 잡겠습니다. 자, 그리고 홈에 와서 조건부 서식의 새 규칙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식을 이용하여 작성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식을 이용하여. 자, 그래서 상위 세 번째, 하위 세 번째에 맞는 것들. 자, 여기서 잠시 교환을 한번 참고를 해 보겠습니다. 자, 조건부 서식인데 상위 세 번째, 하위 세 번째는 랭크 함수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고 라지 함수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 중에 어떤 걸 이용해도 상관없습니다. 문제에서 별도 함수를 지시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문제에서 랭크 함수를 사용해라, 라지 함수를 사용해라 라고 지시를 한다면 반드시 해당 함수를 맞춰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랭크 함수는 뒤에 옵션이 있는 경우, 자, 옵션이 있죠. 첫 번째는 랭크 함수를 이용해서 뒤에 옵션이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입니다. 자, 옵션이 없는 경우에는 컴마 0이 생략된 거예요. 즉, 높은 값이 1등이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54, 24, 34, 44. 그럼 높은 값이 3개면은, 얘가 1등, 얘가 2등, 얘가 3등이죠. 자, 그럼 세 번째로 높은 값이 얘입니다. 세 번째로 높은 값이죠. 자, 얘보다는 전부 다 커야 되겠죠. 얘보다는. 즉, 랭크 함수로 구한 값. 랭크 함수로 구한 값 순위를 구해야 되겠네요. 자, 얘가 3등입니다. 얘가 3등. 3등보다 숫자가 전부 다 작아야 돼요. 그래서 3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반대는 옵션으로 1을 줬습니다. 옵션으로 1을 주면 제일 작은 값이 1등이 됩니다. 얘가 1등이겠죠. 얘가 2등이고 얘가 3등입니다. 즉 3등보다 작은 값들 1, 2등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등수를 이용할 경우에는 옵션을 이용해서 가장 큰 값이 1등이 되는 0 생략이 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낮은 값이 1등이 되는 1보다 3등보다 전부 다 작아야 되는 경우입니다. 자, 그런데 라지 값을 이용하면, 라지 함수를 이용하면 1, 2 순위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 값으로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1, 2, 3 얘보다 전부 커야 되죠. 그래서 라지로 구한 세 번째 값보다 커야 돼요. 커야 돼. 자, 또 이번에는 스몰 함수를 이용해서 저기는 위에는 전부 다 랭크지만 얘는 스몰 함수를 이용한 겁니다. 자, 스몰 함수를 이용해서 세 번째로 작은 값은 하나, 둘, 세 번째 얘입니다. 얘보다 전부 다 작은 값들이어야 돼요. 얘보다 작은 값들. 즉 라지 함수를 이용하면 큰 값보다는 커야 되고 작은 값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 눈이 들어가죠. 크거나 같아야 되고 작은 값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점, 함수 지시가 있을 때 꼭 거기에 맞춰서 작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시험에는 라지 함수 쪽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라지 함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라지와 스몰 함수를 이용해서. 자, 여기는 랭크 함수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죠. 랭크 함수로. 자, 우리는 라지 함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를 보면서 먼저 제일 큰 값, 세 번째로 큰 값을 골라야 될 것 같아요. 사용량에 대해서. 자, 먼저 라지 larg 라지 함수를 이용해서, 자, 사용량에 대한 라지 함수, 여기에 변화가 없어야 되겠죠. 항상 이 전체 범위에서 구해야 되는 겁니다. 몇 번째 값? 세 번째 값. 자, 세 번째 값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뭐가? 얘가, 이 사용량이. 자, 다시 지워져 버렸네요. 자, 먼저 여기부터 하겠습니다. 자, 라지 함수. 얘는 그런데 내려와야 돼요. 얘가 내려오면서 들어와야 되니까 F4를 두 번 눌러줍니다. F4를 두 번 눌러주고 큰 값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고 돼 있었죠. 자, 는 라지 가로 열고, 자, 전체 범위. 자, 전체 범위를 잡을 때는 절대 주소를 그대로 유지해야 됩니다. 컴마 3. 자, 큰 값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 컴마. 자, 다시 사용량이, 자, 얘가
F4 역시 눌러서 2번 눌러주시면 되겠죠. 작거나 같아야 된다. 스몰 함수를 이용해서. 스몰 함수 이쪽에서 세 번째로 작은 값. 자, 컴마 세 번째로 작은 값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 자, 와 그랬습니다. 와는 오화 조건이에요. 자, 동시에 만족을 못하겠죠. 동시에 만족. 둘 중에 하나 만족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는 OR 함수를 써주겠습니다. 자, OR 이렇게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식에 들어가서 조건에 만족하는 것들은 굵게. 자, 굵게와 빨강을 적용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색깔을 대고 있으면, 마우스를 대고 있으면 색깔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로 크거나 세 번째보다 크거나 세 번째보다 작은 것들 이렇게 해서 상위와 하위 세 번째 자료들에 대해서 이렇게 조건부 서식을 설정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계산 작업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계산 작업이 가장 하이라이트 부분. 시험 때는 여러분들이 별도로 나중에 좀 해 주시라고 그랬습니다. 자, 먼저 eDate하고 텍스트 함수가 있습니다. eDate부터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자, eDate는 날짜를 처리하는 함수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3월 5일이면 2월 6일부터 한 달 전부터죠. 이 날짜에 한 달 전 플러스 1부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먼저 eDate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eDate. 자, 이 날짜에 컴마 마이너스 1 그런 말입니다. 이 날짜에 컴마 마이너스 1, 즉 2월 5일이죠. 여기다가 플러스 1 그러면 2월 6일부터 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빼기로 되어 있는데 날짜를 이런 형태로 슬래시 형태로 주라고 되어 있죠. 그런 형식을 맞춰주는 함수가 텍스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텍스트 가로 열고 뒤에 컴마 따옴표 쳐서 여기다가 자, 월이 mm이죠. mm/dd 두 자리씩 맞춰놨습니다. m 두 자리, d 두 자리. 자, 이렇게 놓고 엔터를 쳐보면 0206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는 그대로 나오면 돼요. 0305. 자, 그래서 얘는 자, 엔드 연산자로 우선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엔드 연산자. 수식과 수식을 연결하기 위해서 엔드 연산자를 써주는 거죠. 얘를 그대로 씁니다. 자, 그랬더니 뒤에는 또 이렇게 나와버리네요. 자, 0206에서 얘를 역시 텍스트 형태로 수식을 바꿔보겠습니다. 서식을. 자, 그냥 이렇게 020305가 아니라 이런 형식으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자, 띄고 여기다가 역시 mm/dd 라고 했더니 0206, 0305 그런데 중간에 물결 기호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다가 물결 기호를 이렇게 엔드 연산자로 넣어주고 문자열이니까 양쪽에 엔드 연산자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엔드 연산자를 하나만 쓰고 싶다. 그러면 앞에 서식에다가 이렇게 물결 기호를 넣어주시면 또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날짜를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텍스트, eDate, 엔드 연산자까지 처리를 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에 들어가겠습니다. hlookup과 매치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hlookup과 매치 함수를 이용할 때 표 3에다가 처리를 하는 것 같아요. 자, 표 3을 이용해서 어디에다가 i3에서 i22 사이에 여기다가 넣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주어진 함수는 hlookup과 매치 함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hlookup부터 결정을 좀 지어놓고 가세요. hlookup인지 또 vlookup인지 이 두 개의 함수만 결정을 해줘도 좀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자, h는 여기에 있는 값을 가지고 1행, 2행, 3행, 4행 찾습니다. 자, vlookup은 사용량을 가지고 찾아서 1열, 2열, 3열, 4열로 갑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는 hlookup 함수가 주어졌다라는 말은 우리가 찾아야 할 값은 사용량으로 검색을 한다라는 겁니다. 사용량. 자, 그리고 이제 가정용이냐 상업용이냐 공업용이냐 욕탕용이냐에 따라서 1행, 2행, 3행, 4행이 결정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먼저 hlookup으로는 이걸 찾아야 되는 겁니다. hlookup은 얘, vlookup은 얘. 자, 그러면 hlookup으로 얘를 찾아야 된다는 건 매치 함수로는 여기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vlookup도 같이 있다면 hlookup, vlookup 있다면 여기는 hlookup여기는 vlookup 이렇게 찾아주는데 보통 그렇게 않고 자, hlookup과 매치, vlookup과 매치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가정용이 몇 번째 행인지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자, 매치
자, 매치. 가정용, 공업용을 찾아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공업용은 여기에서 몇 번째죠? 세 번째. 자, 절대해 주시고, 컴마. 정렬 안 되어 있죠? 문자는 그리고 정확하게 찾아야 되니까 0을 줍니다. 정확하게 일치. 가로 닫고, 엔터. 자, 그래서 이렇게 쭉 채우기 엔드라면, 공업용은 3, 자, 가정용은 1, 이렇게 나옵니다. 공업용은 3, 가정용은 1, 상업용은 2,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자, 상업용이 있는 데까지 한번 끌어볼까요? 상업용 여기 있습니다. 상업용 2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매치 함수를 통해서 자, 몇 번째 행에 해당하는지를 찾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hlookup 함수를 써야 됩니다. hlookup. 자, hlookup 함수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hlookup 가로 열고. 자, hlookup에서는 뭘 찾아야 된다고요? 자, 이 값, 사용량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사용량이 여기 있습니다. 컴마. 참조 범위는 이렇게 여기서부터 잡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자, 위에 두 줄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위에 두 줄을 포함을 시켰어요. 절대, 컴마. 그리고 얘가 결정을 합니다. 얘가. 자, 몇 번째 행이에요? 가정용이면 첫 번째. 아까 우리가 가정용이면 첫 번째였죠. 그런데 위에 두 줄을 hlookup에서는 위에 두 줄을 포함시켜버리네요. 자, 그러면 hlookup에서 볼 때는 한 행, 두 행, 3행이 됩니다. 그런데 매치 함수에서는 가정용이 1이에요. 첫 번째죠. 자, 상업용이 2. 그런데 hlookup 상에서는 하나, 둘, 셋, 네 번째가 됩니다. 즉 hlookup에서 위에 플러스 2를 더해야 되는 겁니다. 플러스 2. 자, 그리고 여기에 0에서 100, 100에서 200, 200에서 300 구간값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hlookup에서는 구간값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맨 뒤에 유사일치를 줍니다. 또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여기 생략이 가능해요. 또는 2를 주셔도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엔터를 쳐서 자, 1000원을 구했습니다. 자, 왜 1000원이죠? 자, 사용량이 자, 230의 공업입니다. 230의 공업이면 자, 230이면 공업이면은 자, 1000원이 되겠죠. 공업용이면서 230이면 200 이상 300 미만이죠. 그래서 1000원이 되는 겁니다. 또 한번 채우기 엔드 해볼까요? 자, 여기는 가정용이면서 사용량이 82입니다. 가정용이면서 사용량이 82니까 100에서 0에서 100 사이 1200원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몇 개를 끌어내려서 맞는지, 조건에 맞는지 꼭 확인을 해주시고 다음 함수로 넘어가 주십시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플러스 2를 했습니다. hlookup업 범위는 여기서부터 잡았고, hlookup은 여기서부터 잡았고, 매치는 여기서부터 잡았습니다. 그러면 매치도 여기서부터 잡으면 안 될까요? 여기서부터 잡아서. 자, 여기서부터 같이 잡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매치도 여기까지 잡는다면 굳이 플러스 2를 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맞습니다. 자, 여기 hlookup은 이 범위부터 잡아서 하나, 둘, 세 번째가 되고, 매치는 여기서부터 잡아서 1이 됐기 때문에 매치 함수도 이렇게 잡아주면 굳이 플러스 2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특정 문제에 한해서 이 윗부분을 잡을 수 없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 범위만 잡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 문제는. 네, 가급적 여기를 잡고 뒤에 플러스 2를 하는 방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는 게 다른 문제를 풀 때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한 건 여기서 사용 금액에 대한 자, 단가표를 구한 겁니다. 단가를 구한 거죠. 자, 그렇다면 앞부분에 사용량을 곱해야 되는 거죠. 앞부분에 사용량 곱하기, 뒷부분에는 자, 뒷부분에 더하기 물이용 부담금을 더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계산 작업. 자, hlookup이 있느냐, vlookup이 있느냐에 따라서 매치 함수 방향이 달라진다는 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자, 프로시저 문제로 한번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는 L2부터 여기서부터 가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여기를 복사하겠습니다. 실제 시험장에서는 복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작성한다라는 거. Alt F12를 누르고 삽입의 모듈로 들어갑니다. 삽입의 모듈로. 자, 그리고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실제로는 이제 치면은 여기까지 치면 이게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자동으로 생성되니까 그 밑에 것들만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할 거는 FM 비고를 구할 겁니다. 청구 방법을 인수로 해서, 자, 먼저 청구 방법이, 자, 탭을 한 칸 넣고 들어가겠습니다.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좀 멋있게 하려고. 자, if, 뭐가 청구 방법, 우리가 가져온 인수가 청구 방법이 큰 따옴표로 묶어야 되겠죠. 자, 이메일이면, 컴마가 아니라 then. 자, 여기는 는이 빠져야 되겠죠. 이메일이면. 자, 여기 청구 방법은 인수입니다. 인수에는 큰 따옴표를 하지 않습니다. 특정 문자들만 이렇게 큰 따옴표를 합니다. 자, then. 그러면 뭘 하라고? 5% 할인. 뭘 구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FM 비고를 구하려고 그래요. FM 비고. 자, 그래서 FM 비고는 5% 할인. 자, 그 다음에 5% 할인, 3% 할인, 나머지는 빈칸. 그러면 if가 두 번 나와야 되겠죠. 자, else if. 역시 이번에는 이 부분을 이대로 복사를 하겠습니다. 자, else if 띄고 이렇게 와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핸드폰이면 그랬습니다. 핸드폰이면 몇 프로 할인? 3% 할인.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죠. 나머지 else. 자, 그리고 이 부분만 복사해서, 자, 이 부분만 복사해서 탭을 하나 주고 여기에 공백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if가 끝났으니까 end if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되겠죠. end if로. 자, 그리고 FM 비고 청구 방법을 그대로 다시 복사를 해서 창 닫고 여기다가 는을 먼저 입력을 하고, 수식은 는으로 해야 되겠죠. 는. 자, 두 번 복사돼 버렸네요. 자, 그리고 청구 방법 셀만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자, 이메일이면 5% 맞죠? 자, 밑에는 지로니까 공백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핸드폰은 3%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확인하고 쭉 채우기 핸들로 마무리를 해 주십시오. 자, 다음 문제 4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썸함수를 이용한 배열 수식. 자, 여기도 교환 잠깐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자, 썸함수를 이용한 배열함수. 자, 썸함수를 이용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계산 범위를 주면 합을 구하는 겁니다. 자, 계산 범위를 주면 합을 구합니다. 자, 그런데 얘는 if가 있고 if가 없고의 차이점이죠. 자, 밑에 썸함수는 인원수나 개수를 구할 때 곱하기 1을 하거나 쉼표 1을 한다는 거. 즉, 썸함수로 합을 구할 때는 계산 범위, 개수를 구할 때는 1을 쓰는데, 자, 곱하기와 쉼표의 차이점은 if가 있으면 쉼표, if가 없으면 곱하기로 처리한다. 자, 그리고 주의사항, average와 count 함수는 기본적으로 if 함수를 사용하지만 if가 없으면 전체 평균이나 전체 개수를 구하기도 한다. 자, 거의 대부분 이런 형태로 나오는데, if를 동반해서 나오는데, 최근 상시시험에 자, if 없이 전체 평균을 구하는 문제도 출제가 되었으니까 상시 보건 문제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4번 문제 계산 작업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는 자, B26부터 29 여긴가요? B26부터 E29 이 범위에 작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조건이 몇 개 있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업종별로 구하라는 것 같아요. 업종별로. 자, 그 다음에 관할 사업소별로. 자, 업종별로 이렇게 구하고 또 동분야, 남분야, 서분야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조건은 두 개가 되겠죠. 두 개가. 두 개의 조건을 이용해서 한번 이용을 해보겠습니다. 썸 가로 열고 조건이 두 개니까 가로 이렇게 가로 하나 가로 두 개. 그 다음에 if가 현재 없습니다. if가 있다면 쉼표가 들어가야 되는데 if가 없으니까 그대로 곱하기가 들어가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전월 사용금액의 합계입니다. 자, 전월 사용금액 합계 여기 쭉 범위를 잡고 절대 주소를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괄호를 닫으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조건부터 들어갑니다. 첫 번째 조건은 업종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업종별 중에서 얘는 절대 참조. 는 가로 안에서 모두 마무리하셔야 돼요. 얘랑 같아야 된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래로 끌고 옆으로도 끌어야 돼요. 자, 양방향으로 끌을 때 우리는 아래는 3번, 오른쪽은 2번이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3번, 이쪽은 2번으로 절대 참조를 해주셔야 돼요. 하나, 둘, 셋. 그러면 A는 고정되겠죠. A는 고정되면서 26, 27, 28로 내려옵니다. 자, 두 번째 조건은 관할사업소입니다. 관할사업소 범위 쭉 잡고 절대 참조는 누구랑? 동부랑. 여기는 오른쪽으로 이동이 돼야 돼요. 내려오는 거는 변함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둘로 가면서 B에서 C로 넘어가야 되겠죠. B에서 C로. 그런데 25는 내려오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아랫방향은 F4 3번, 오른쪽은 F4 2번을 기계적으로, 나도 모르게 기계적으로 처리를 하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마무리하고 아래로 채우기 핸들하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채우기 핸들을 해주시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계산 작업 5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맥스, 인덱스, 매치 3개의 함수를 이용해서 배열 수식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혹 매치, 맥스, 인덱스 배열 수식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열 수식이 지시가 없는데 배열 수식을 써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배열 수식은 조건이 있느냐 없느냐 조건을 따지는 겁니다. 만약에 조건이 없다면 배열 수식 안 씁니다. 자, 여기는 검침일별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 그럼 맥스 함수부터 구해보겠습니다. 맥스. 자, 뭐에 대한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나요? 자, 우리가 그리고 앞서 조건이 있는 배열이죠. 제건. 자, 그럼 가로가 하나 있어요. 검침일별 곱하기 if 함수 없습니다. if가 없습니다. 그래서 맥스 값만 한번 구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맥스 값만. 자, 검침일별. 자, 사용량이 가장 많은 그랬습니다. 그럼 사용량 범위를 이렇게 쭉 줍니다. 사용량 범위를. 자, 그리고 절대. 그 다음에 가로 닫고. 앞에서 조건이 들어가야 되겠죠. 검침일별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검침일별 쭉 잡고. 절대는 누구랑 같아야 돼요? 이 검침일. 자, 안 되니까 클릭을 하고 아랫방향으로 줍니다. 자, 내려오는 거 F4 3번 하나, 둘, 셋 줘도 되고 옆으로 안 움직일 때는 안 줘도 됩니다. 옆으로 안 움직일 때는 이것마저도 안 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357이 나왔어요. 자, 그냥 최대값이 아닙니다. 그냥 최대값이 아니라 검침일에 따른 최대값을 구해야 돼요. 검침일에 따른. 자, 그러면 이제 이 357이면 여기입니다. 자, 1, 2, 3, 4, 5, 6, 7, 8, 9. 357이죠. 자, 이렇게 357이 9번째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만약에 그냥 최대값을 구하면 얘가 한번 400 넣어볼까요? 400 넣어버리면 400이 나와버리죠. 400이 나와버립니다. 자, 가장 큰 값, 3월 5일. 3월 5일에 대한 400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얘가 400, 자, 다시 바꾸겠습니다. 컨트롤 Z로 바꿨습니다. 얘는 그러면 450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450을 넣으면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왜? 3월 5일에 대한 검침일만 따지는 거니까. 3월 5일에 대한 검침일 357만 따지기 때문에. 따라서 그냥 최대값을 구하면 450이 되는데 우리는 검침일별로 따지기 때문에 반드시 이 앞에 조건을 줘야만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여기서 아까 9번째였습니다. 9번째. 얘를 이제 매치로 9번째를 구해줘야 돼요. 매치 가로 열고. 자, 우리는 이런 357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357. 여기서 자, 범위를 잡을 때 자, 그냥 여기만 이 사용량 범위만 잡으면 안 돼요. 사용량 범위만 잡아버리면 그냥 만약에 여기가 아까 400이 있었다. 그러면 얘를 가지고 가버립니다. 우리는 조건에 따른 사용량을 가져와야 돼요. 따라서 그냥 이것만 올 게 아니라 이 부분만 올 게 아니라 자, 매치에서 매치 맥스 인덱스에서 배열 수식을 쓸 때는 맥스 가로입니다. 여기가 맥스 가로예요. 맥스 가로, 여기가 맥스 가로입니다. 자, 맥스 가로 안에 있는 거 이거는 조건이죠. 여기 가로는 조건입니다. 곱하기를 포함해서 여기까지만. 자, 맨 뒤에 맥스의 가로를 뺀 맥스 가로 안에 것만 그대로 복사해서 넣습니다. 자, 붙여넣기를 넣습니다. 아, 조건 빼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돼. 자, 만약에 조건을 빼도 답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 경우에는 여기에 똑같은 항목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357, 여기도 만약에 357이 있다. 그러면 날짜가 틀리죠. 3월 5일에 대한 우리가 357을 구하는 건데 이 구간을 빼버리면 여기에 357이 있으면 얘를 인지해버립니다. 조건 무시해버리니까, 검침일 무시해버리니까. 그래서 반드시 조건과 함께 자, 이 가로 안에 있는 걸 복사해서 쓰시라는 겁니다. 데이터가 똑같은 게 없어서 당장 답은 나올지 모르지만 수식이 틀린 수식입니다. 자, 컴마, 매치 정확하게 찾아라. 가로 닫고 자,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눌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9번째 357이 있는 9번째를 찾습니다. 자, 그 9번째에 대한 고객번호를 찾아야 되겠죠. 고객번호. 이 고객번호를 찾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역시 이 고객번호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자, 아래로 우선 채우기 핸들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채우기 핸들이 정확하게 되는지. 자, 그리고 인덱스 가로 열고 자, 이 고객번호들 중에서 자, 절대 들어갑니다. 컴마. 자, 그래서 범위. 이 범위 안에서 매치로 구한 9번째 고객번호가 뭐냐. 역시 마무리는 컨트롤 시프트 엔터입니다. 자,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이용해서 9번째 1-300에 139. 자, 아까 우리가 1-300에 139를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7번째 값은 뭔지 또 17번째 쭉 찾으면 되겠죠. 자, 맞는지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 작업 마무리하고 자, 계속해서 자, 분석 작업, 외부 데이터 문제를 이용한 고급 필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분석 작업 1시트에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을 이용하여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하시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 작업 1에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는 방식과 동일하게 데이터에 기타 원본의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로 들어갑니다. 자, MS 액세스 데이터베이스를 더블 클릭을 해서 C를 다시 더블 클릭을 하고 OA 폴더로 이동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정기 사용 현황 파일을 확인을 눌러줍니다. 자, 앞에 플러스를 눌러서 여기에서 지시한 필드들. 자, 검침일, 또 관할 사업소, 그 다음에 사용량, 사용금액, 또 마지막으로 업종까지 가져왔습니다. 자, 다음을 눌러서 조건. 기본 작업 1에서는 조건이 있었지만 피벗 테이블에서는 대부분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나 상시 시험에 조건이 있는 경우도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반드시 문제의 지상을 정확하게 보시고 조건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주셔야 됩니다. 자, 정렬 기준도 현재는 없습니다. 되돌리기를 눌러서 마침을 하고 여기서 주의해 주셔야 돼요. 표르가 아니라 피벗 테이블 보고서라는 거 순간 저도 가끔 잘못 누릅니다. 표 누르고 다시 처음부터 하는 경우가 있어요. 꼭 주의하시고 자, 여기서는 별도의 문제에서 시작 위치를 지시하기도 하지만 지시가 없으면 그림을 참고해서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 비어있는 곳 있죠. B4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B4셀부터. 자, 피벗 테이블 보고서로 놓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혹시라도 위치 설정이 다 해놓고 위치 설정이 잘못됐다. 그럼 피벗 테이블로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행 레이블은 뭘로, 열 레이블은 뭘로, 값은 뭘로 라고 지시가 있다면 그 지시에 맞지만 현재의 경우에는 레이아웃과 위치는 그림을 참조해서 작업을 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얘를 잠깐 한번 크게 열어봤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이 숫자 있는 부분, 이 숫자 있는 부분들은 전부 다 값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왼쪽에 있는 부분들은 행 부분, 이 위쪽에 있는 부분들은 열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전부 다 계산된 부분입니다. 계산된. 즉 열머리글은 별도로 없고 계산된 부분만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보면 가정용이 있고 밑에 중부, 남부, 동부 이 별도로 2개씩 있습니다. 자, 그러면 행 레이블에는 2개가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다시 한글창을 최소화시켜서 자, 그렇다면 먼저 행 레이블에 들어올 항목들. 자, 피벗 테이블 필드 목록. 혹시 이게 닫아졌으면 옵션에 필드 목록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체크를 해서 열어주시고 자, 먼저 가정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가정용. 자, 업종을 한번 행 레이블에 올려놓을까요? 가정용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관할 사업소를 다시 또 행 레이블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남부, 동부, 서부, 중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용금액, 사용량, 사용금액 비율, 사용량부터 사용금액이죠. 사용금액이 제일 먼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량이 있습니다. 다음 사용금액 비율은
없네요. 사용금액 비율은 없어요. 자, 그리고 검침일은 맨 위에 올라와 있죠. 검침일은 보고서 필터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의 지시사항에 따라서 그림을 참조하여 설정하시오. 여기까지 우리가 작업을 했습니다. 자, 세 번째, 사용금액의 행방향 비율을 나타내는 사용금액 비율을 계산 필드를 추가하시오. 자, 여기 사용금액 비율 이 부분을 추가해 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추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옵션에 계산에 필드 항목의 집합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계산 필드를 클릭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놓고자 하는 필드 이름은 사용금액 비율입니다. 자, 지우고 사용금액 비율. 자, 그리고 밑에 우리가 는까지 다 지우겠습니다. 문제에서 사용금액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용금액 여기서 는과 함께 사용금액 이렇게 입력을 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입력하지 마시고 는과 함께 사용금액을 더블 클릭을 해주십시오. 왜? 자, 간혹 여기 필드명이 1월 이런 식으로 숫자로 시작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작은 따옴표를 넣어줘야 돼요. 여기다가 작은 따옴표를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입력을 하려면 까먹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 더블 클릭을 하면 작은 따옴표가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따라서 우리는 평소에 입력을 하지 마시고 이 윗부분은 입력을 해야 되겠죠. 아랫부분은 입력보다는 더블 클릭을 해서 꼭 넣어주시라는 거. 자, 그리고 추가 버튼을 눌러서 사용금액 비율이 들어갔습니다. 자, 사용금액 비율 맨 밑뒤로 하나가 이렇게 추가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형식이 좀 다르죠, 형식이. 자, 이렇게 해서 놓고 나서 셀 서식에 여기서 보면은 사용금액의 행방향 비율을 나타내는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행방향 비율을 나타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값표시 형식에서 행방향 비율, 열합계 비율이 있고 행합계 비율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열합계 비율을 눌러줘야 합니다. 왜? 행합계 비율인데 열합계 비율을 눌러요? 라고 의아해 하겠죠. 또는 자, 우선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사용금액 비율을 클릭을 하고 값 필드 설정에서 값 표시 형식에서 여기서도 고를 수 있습니다. 열합계 비율, 행합계 비율. 자, 그런데 문제에서는 행방향의 비율을 구하라고 그러는데 왜 우리는 열합계 비율을 구하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현재 문제는 2007 버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2010 버전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버전에 따라서 이게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건데, 자,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하면 행방향입니다. 행방향. 가로가 행방향이죠. 그런데, 자, 그래서 행비율이 아니라 행방향이라는 단어에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행방향입니다. 그런데 여기다 찍고 열 보시면, 여기 보면 열합계 비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합계. 열의 값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값에 보면 값이 열에 있습니다. 행에 있지 않고. 즉, 우리는 행방향인 거지, 실제는 열합계 비율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2010 버전 문제, 정상적으로 2010 버전 문제라고 한다면 여기서 뭐 열합계 비율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러나 현재 문제는 2007 버전 문제이다 보니까 행방향 비율로 표현됐고, 이 부분을 우리는 처리하기 위해서 열합계 비율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열합계 비율로. 자, 이렇게 해서 행방향 비율을 나타냈습니다. 셀 서식 대화 상자를 이용하여, 자, 이게 중요합니다. 셀 서식 대화 상자를 이용하여 사용금액과 사용량에 대해서 회계 형식을 지정하고 사용금액 비율은 소수 첫째 자리까지만 지정한다. 자, 그러면 사용금액과 사용량 여기 있습니다. 사용금액과 사용량입니다. 자, 이 부분을 범위로 잡아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으로 들어갑니다. 자, 셀 서식에 들어가서 회계형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자, 회계형을 선택하면 기본적으로 통화기호가 붙어요. 자, 그러면 그림을 봐보겠습니다. 왼쪽은 통화기호가 붙는데 오른쪽은 통화가 안 붙습니다. 자, 그렇다면 같이 블럭을 잡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만 먼저 이렇게 블럭을 잡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을 들어가서 회계에 가서 통화로 그대로 놔주시면 됩니다. 다시 두 번째 사용량 부분을 범위로 잡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또는 컨트롤 2를 눌러도 되겠죠. 자, 셀 서식에 들어가서 회계형에 여기서는 없음으로 설정을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소수 한 자리로 맞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소수 한 자리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에 들어가서 백분율에서 소수 한 자리로 맞춰도 되고, 자, 홈에 와서 여기서 백분율
자, 백분율에서 여기서 소수점을 조절을 해줘도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 소수점은 여기와 여기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맞춰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피벗 테이블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딱 보니까 중남동서, 나는 동남, 남동서부, 정렬이 틀리네요. 가공상욕, 가공상욕, 상욕, 쌍욕 그런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이 정렬이 틀린 것 같네요. 자, 간혹 이렇게 블럭 잡아서 이동을 시키면 안 돼요 라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옮겨놓고 데이터에서 정렬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다시 흐트러져 버려요. 자, 감독관들도 확인 작업을 해야 되겠죠. 물론 정확한 채점 기준이 없기 때문에 끌면 안 된다라는 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한 채점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정석대로 작업을 해주시라는 겁니다. 자, 파일에 옵션에 들어가서, 자, 고급에 가서 밑으로 쭉 내리면 맨 밑에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순서, 여기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쭉 넣겠습니다. 먼저 중부 엔터, 남부 엔터, 동부 엔터, 서부. 자, 이렇게 중남동서 이렇게 추가를 해놓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을 누르고 다시 확인을 눌러주시고 여기서 정렬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바뀌죠. 혹시 안 바뀌면 위, 아래 눌러서 다시 확인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직접 하실 때는 이게 맞을 수도 있어요. 왜? 자, 제가 이제 정답 파일과 같이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겠죠. 정답 파일. 자, 문제 파일이나 연습 파일의 경우에는 제가 이거를 지워요. 여기를 지웁니다. 자, 여기 가서 지워놔야 여러분들이 연습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정답에서는 지우면 되나요? 정답에서는 지우면 안 되겠죠. 그런데 2010 버전에 약간 버그인 것 같기도 하는데 정답에서 문제 파일에서 지우면 정답 파일도 같이 지워져 버리더라고요. 좀 이상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정답 파일 때문에 이 부분을 못 지우고 정답 쪽을 놔뒀더니 문제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하실 때는 자동으로 이게 정렬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이 아니라 꼭 파일의 옵션에 가셔서 사용자 지정 목록을 반드시 제거하시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꼭 해주시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피벗 테이블 마무리하고, 자, 그 외에 틀린 내용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여기 값이라는 게 있네요. 저는 없어요, 값이. 자, 1급의 경우에는 결과물과 반드시 일치해야 됩니다. 또 이건 역시 2007과 2010 버전의 차이입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피벗 테이블 옵션에 가서 표시에 가서 값행 표시를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값이 표시됩니다. 물론 이제 2010 버전의 문제라면 또 여기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결과물에 충실하라는 거. 자, 이제 분석 작업으로 정확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분석 작업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통합 문서에 매크로를 실행하는 문제입니다. 자, 문제는 통합을 하는 문제네요. 자,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밖에다가 커서를 놓고, 자, 개발 도구의 매크로 기록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매크로 기록. 매크로의 이름은 합계 통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기다 띄어쓰기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띄어쓰기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을 놓고 이때 밖에서 매크로 기록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나서 이제 범위를 이렇게 잡아야 되겠죠. 그리고 데이터에 통합으로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열이 업종입니다. 업종.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범위로 잡으면 안 됩니다. 자, 왜? 우리는 첫 행과 왼쪽 열에 맞춰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잡아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따라서 범위를 여기서부터 반드시 이 첫 번째 열과 일치하는 열부터 시작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추가. 두 번째 부분도 추가.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도 추가. 네 번째도 있는 것 같네요. 자, 네 번째도 추가. 자, 그리고 문제에서 합계를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함수는 그대로 합계로 놔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첫 행 왼쪽 열 체크했으니까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용량과 사용 금액이 완료되었습니다. 커서를 밖으로 빼고 개발 도구에 가서 기록 중지로 마무리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단추를 그려야 되겠죠. 양식의 단추를 이용해서 위치는 G8에서 H9입니다. 자, 개발 도구에 삽입의 양식을 이용해서 G8이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되겠죠. 자, 양식 컨트롤 누르고 G8, 이때 Alt키를 눌러서 정확하게 그려주셔야 됩니다. H9까지. 자, 그리고 합계 통합이 나오면 클릭을 해서 확인을 눌러주시고, 자, 그리고 이 범위, 자, 딜리트 키를 눌러서
자, 합계 통합을 입력하고 텍스트의 합계 통합을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합계 통합을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무리가 됐으니까 얘를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지우고 눌러보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반드시 테스트를 해주셔야 되고, 테스트를 할 때는 지우고 테스트를 해주시라는 거. 자, 그렇게 해서 매크로까지 마무리가 되었고, 이제 차트 작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차트 작업도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긍정적인. 나는 할 수 있다. 또 어려운 차트가 나왔네. 또 어려운 VBA가 나왔네. 이런 마음이 들면 공부하기도 싫어집니다. 자, 할 수 있다. I can do it. 긍정 마인드로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정익종,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쉽팔로우미 하시면 반드시 한방 합격 자신합니다. 자, 먼저, 비율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사용량과 비율 두 개가 있습니다. 자, 비율 데이터의 계열을 지금 현재 사용량 파란색은 보이는데 비율이 안 보이네요. 어디로 갔나? 안 보여요. 자, 그래서 우선 비율을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맞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안 보이니까 여기를 선택합니다. 근데 전체가 선택됐습니다. 한 번 더 비율을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해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마우스에 보면 이름이 나옵니다.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확인. 자, 이제 바닥에서 꿈틀꿈틀 일어납니다. 자, 역시 선택이 어렵다면 여기를 한 번 더 클릭을 합니다. 보조축으로 설정하라고 그래요. 이쪽에 보조축이 현재 없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계열 서식에 들어가서 보조축을 설정을 하면 이쪽에 보조축이 생성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차트 제목과 축 제목은 그림과 같이 차트 제목부터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차트를 선택을 하고 레이아웃에서 차트 제목에 차트 위를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범위를 잡고 관할 사업소별 띄고 전기 띄고 사용 띄고 현황. 자, 띄어쓰기 잘 보시면서 작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글꼴이라든가 글자의 크기에 대해서는 별도 언급 없이 그림과 같이만 설정을 해 주시라고 했습니다. 자, 축 제목이 뭐 있나 볼게요. 사용량, 여기 축 제목 하나 있네요. 자, 그 다음에 X축에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Y축, 세로축에 사용량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축 제목 세로축입니다. 기본 세로. 이쪽은 보조 세로축이 되겠죠. 자, 기본 세로에 세로 제목으로 사용량을 넣어보겠습니다. 사용량. 자, 혹시 이 모양이 아니다. 자, 이렇게 세워진 모양이 아니다. 그러면 입력을 해놓고 나서 축 제목 세로에 가서 제목 회전 이렇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또 축 제목 이렇게 뭐 세로에 가서 가로 제목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모양이 틀렸다면. 자, 지금은 현재 세로 제목 형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목까지 마무리를 했고, 세 번째, 세로축과 보조축의 최대값과 주단위를 바꾸시오. 세로축 여기고 보조축 여기입니다. 두 개의 최대값과 주단위를 그림과 같이. 자, 최대값은 만입니다. 최소값은 0이네요. 자, 우선 여기는 6000이니까 여기를 만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축 서식에 가서 자, 최대값을 만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만. 그리고 그림에 봤더니 주단위가 2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2000으로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확인. 그래서 0부터 만까지 2000씩 되어 있습니다. 자, 오른쪽 보조축은 0부터 50%까지 10%씩 되어 있죠. 자, 여기는 40에 5%씩 되어 있으니까 축서식에 들어가서 주단위를 0.5로, 자, 5로, 그리고 여기는 0.1로 바꾸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0부터 50%까지 10% 단위씩 처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단위, 최대값과 주단위까지 마무리됐고, 범례 영역에 색 윤곽선을 자주 강조사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가 범례죠. 현재 우리는 범례의 테두리가 없는데, 그림에 보니까 범례의 테두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범례에 들어가서 서식에 들어가서, 자, 문제에서 범례 영역에 색 윤곽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도용 스타일에 들어가서 색 윤곽선, 자주 강조사 쭉 내려오면 마우스 누를 때마다 얘는 색 채우기죠. 얘는 색 윤곽선입니다. 지시사항을 잘 보면서 원하는 걸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강조사 스타일을 선택을 하고, 자, 다섯 번째, 차트 영역의 둥근 모서리와 안쪽 가운데 그림자. 먼저 차트를 선택을 하고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차트 영역 서식으로 들어갑니다. 테두리 스타일에서 둥근 모서리를 설정을 하고 그림자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림자에서 미리 설정해서 보면 안쪽 가운데, 여기가 안쪽입니다. 여기는 바깥쪽, 뭐 원근감 이런 건 있죠. 안쪽에 가운데 여기 있습니다. 안쪽 가운데를 설정을 하고 닫기를 눌러주시면 자, 그림과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라도 그림 결과와 다른 게 있는지, 자, 별도의 지시사항이 없지만 그림 결과와 다른 게 있다면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기타 작업 2번 VBA 기타 작업 2번 프로시저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2012년 1회 때는 엑셀에 있는 자료를 폼으로 가져오는 검색 문제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엑셀 창에 있는 폼에 있는 내용을 입력을 하면 엑셀로 들어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자, 입력 버튼을 누르면 이 안으로 들어오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문제부터 가겠습니다. 자, 간혹 이 문제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1번과 3번은 좀 쉬운 것 같은데 2번은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저도 가끔 어렵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자, 그런데 쉬운 문제 이 정도는 좀 쉽습니다. 자, 그런데 난이도가 좀 조절이 되면 응용이 상당히 많이 되는 부분들이 2번입니다. 2번. 그래서 물어봐요. 선생님, 아예 저는 그냥 2번을 아예 포기하고 가면 안 될까요? 당당하게 말은 할 수 없지만 뭐 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고 갈 수 있습니다. 5점쯤이야. 그러나 각각 5점입니다. 그러나 다른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공부를 해 주셔야 되겠죠. 아예 손을 놓고 뭐 하고 오프라인 강의에서는 아예 포기하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온라인이기 때문에 문제는 또 풀어봐야 되겠죠. 자, 1번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등록 버튼을 누르면 누수 등록 폼이 나타나고 초기화되면 초기화란 이니셜라이즈라는 부분이 있었죠. 자, 그럼 먼저 개발 도구에 들어가서 디자인 모드를 클릭을 하고 여기를 더블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CMD 등록 클릭이 나오죠. 여기서 우리는 누수 등록 폼이 나타나도록 자, 폼이 여기 있습니다. 실제 폼 이름을 확인해 주십시오. 자, 탭을 한번 눌러서 여기 확인 못 하겠다고요? 보기에 프로젝트 탐색기와 속성창을 눌러주면 이 윗부분이 프로젝트고 아랫부분이 속성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안 보이면 프로젝트와 속성을 클릭을 해주시면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여줘야 되겠죠. 뭘 보여줘야 돼요? 누수 등록점 쇼 보여줘라. 자,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디자인 모드 풀고 클릭을 했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현재 보이는 게 콤보 상자가 2개 있습니다. 콤보 상자. 자, 이 콤보 상자에 보통 이니셜라이즈 작업이 들어가겠죠. 관할 사업소, 여기가 관할 사업소입니다. 관할 사업소에 콤보 상자 목록에 H7부터 자, 여기 H7부터 H11의 값이 설정이 되고 자, 그럼 여기다가 리스트 인덱스를 넣어야 되겠죠. CMB 관할 사업소 리스트 인덱스.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필드명이 아닌 중부사업소 첫 번째 값이 시작되는 행번호를 적어주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자, 구분, 여기도 구분도 있습니다. 구분의 콤보 상자에는 일반 누수, 지하 누수, 인도 누수, 도로 누수가 표시되도록. 근데 어디 갔어요, 그거는? 관할 사업소는 여기 H7부터 H11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 CMB 관할 사업소점 로우소스로 가면 되겠죠. 로우소스로. 그런데 여기는 없어요. 어디로 갔어요? 자, 여기서 잠시 한번 교환을 참고해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 좀 주의할 점, 옵션, 자, 위치, 피벗 테이블의 위치 변경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우리가 행방향 비율 19개 이런 것도 좀 정리를 좀 해주시고 자, 이런 부분도 피벗 테이블에서 좀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용자 지정 목록도 자, 이렇게 해서 봐주시고 자, 여기서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자, 여기 잠시 드리에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CMB 관할 사업소점 로우소스로 범위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범위가 아까 제가 리스트 인덱스 말씀을 드렸었는데 리스트 인덱스는 여기서 검색할 때 사용을 하는 거죠. 검색할 때. 자, 여기가 아닙니다. 자, 로우소스 범위 주는 거죠. 행원본.
이 콤보 상자를 클릭을 했을 때 행의 원본은 이 범위다. 엑셀의 범위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엑셀의 범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범위가 주어지면 로우 소스를 이용해서 범위를 주면 되지만 로우 소스가 범위가 없다면 이렇게 우리가 add 아이템을 이용해야 됩니다. 자, add 아이템을 이용할 때는 는이 안 들어간다라는 거. 는을 넣어놓고 꼭 오류가 발생하는 분들이 계세요. 자, 따옴표로, 큰 따옴표로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그런데 with를 쓰는 경우에는 end with로 끝내고 이거죠. 원래는 이렇게 해야 돼요. cmb 구분 .add item, cmb 구분 .add item 이렇게 해서 뒤에다 넣어줘야 돼요. 그런데 이 cmb 구분을 매번 쓰기 귀찮으니까 with cmb 구분과 함께라고 쓰겠죠. 자,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with 구문을 지시해 버린다면 꼭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지시가 없다면 둘 중에 아무거나 써도 되겠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본을 예로 가지고 가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로우 소스 부분부터. 자, 여기는 종료를 하고 다시 디자인 모드를 클릭을 하고 등록을 해서 폼으로 갑니다. 폼 더블 클릭을 해서 빈 공간으로 갑니다. 빈 공간 더블 클릭을 해서 유저 폼이 아니라 이니셜라이즈로 들어갑니다. 이니셜라이즈. 이 부분은 필요 없으니까 지우시고 탭을 한번 눌러서 자, 크게 놓고 보겠습니다. 자, 이게 뭐죠? 이게 자, 여기가 이름이 CMB 관할 사업소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CMB 관할 사업소. 자, 이렇게 놓고 자, CMB 관할 사업소 점 뭐라고죠? 로우 소스. 자, 로우 소스는 범위를 줘야 되겠죠. 범위. 자, 그런데 여기의 경우에는 아까 여기 CMB 구분의 경우에는 범위가 없었습니다. CMB 구분의 경우에는. 그래서 뭐 add 아이템 이렇게 주고 큰 따옴표로 계속 복사해서 써도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계속 벌어지네요. 자, 4개 있었습니다. 4개. 자, 이렇게 써도 되고 자, 여기서 with 구문으로 자, cmb 구분을 하나 주고 점 아이템으로 들어갑니다. 점 아이템. 자, 이렇게 점 아이템. 자, 그리고 마지막에 end with로 마무리를 줘야 되겠죠. 자, end with. 자, 이렇게 줍니다. 자, 그런데 이제 범위를 줘야 되겠죠, 우리가. 범위가 지시가 되어 있으니까 H11부터 자, H7부터 H11까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일반 누수부터 가겠습니다. 일반 누수. 그 다음에 두 번째 지하 누수. 자, 오탄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돼요. 인도 누수, 도로 누수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창을 닫고 디자인 모드를 열고 폼을 열어서 자, 이렇게 범위가 들어옵니다. 여기도 이렇게 범위가 들어옵니다. 자, 여기는 로우 소스를 이용해서 여기는 add 아이템을 이용해서 처리를 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2번 생략을 하고 3번으로 가겠습니다. 안 한다며요? 한다며요? 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좀 이따 오겠습니다. 자, 먼저 폼을 종료하는 거. 우리가 이럴 때는 메시지 박스를 이용해서 종료했는데 얘는 그냥 종료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디자인 모드를 다시 더블 클릭을 하고 폼에 와서 폼을 더블 클릭을 하고 종료 버튼을 눌러서 unload me. 자, 이거면 땡입니다. 메시지 박스도 없습니다. 이번에는. 자, unload me. 자, 이렇게 해서 종료 버튼을 누르면 종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입력을 해야 되겠죠. 여기다가 뭐라 입력하고 이렇게 해서 자, 입력을 해서 입력 버튼을 누르면 여기에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들어올 때 이 행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교환을 다시 한번 보고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렇게 애니메이션으로 뿅 나타나게끔 해놓은 겁니다. 자, 여기서 i값은 랜덤입니다. 임으로. 내가 만약에 K로 주고 싶다, 행으로 주고 싶다,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마음대로. 자,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i를 많이 쓰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자, 레인지 3이면 여기입니다. B3에서 선택했다. B3의 영역이다. 그런 말입니다. 자, 우리가 리스트 인덱스는 밑에서부터 잡아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혹시 여기서부터 리스트 인덱스를 준다면 여기가 몇 번이죠? 7번입니다.
플러스 7을 줘야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 i의 값은 필드 값이 아니라, 이 값이 아니라 필드 플러스 3행부터 시작을 합니다. 3행부터. 자, 왜 4행부터 안 해요? 해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값이 입력이 안 돼 있다면 또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입력이 되어 있는 필드를 기준으로 가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필드가 시작된 부분, 자, 인덱스는 여기가 플러스 7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플러스 3을 주면 되겠죠. 플러스 3을. 헐랭 플러스 2네요. 오타 났나요? 네, 그럴 리가요. 오타가 아닙니다. 자, 왜 그러면 여기서 플러스 2냐? 이거를 좀 알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레인지 B3, B3에서부터 범위를 포함하여, 자, 커런트 리전, B3셀이 속한 영역, B3셀이 속한 영역에서 범위가 이렇게 있습니다. 세 줄이 있는 거죠. 자, 행의 개수, 로우스 카운트. 자, B3셀이 포함된 영역에서 행의 개수, 위아래 연속되는 행이 몇 개 있냐? 3개 있죠. 3개. 자, 3개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몇 번째 행부터 시작해야 돼요? 5번째 행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5번째. 그런데 이미 앞에 3번째 행이 있으니까 몇 개를 더하면 돼요? 2를 더하면 됩니다. 2를. 자, 그래서 2가 됩니다. 아,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야매의 전설입니다. 야매 방식으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여기서 원래 플러스 3이라고 그랬습니다. B3인데 위에 연속된 행이 있나요? 있습니다. 연속된 행이 없다면 그대로 플러스 3으로 갑니다. 자, 그런데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에 표 1이 있을 수도 있겠죠. 표 1. 어찌됐든 간에 이 행 위에 밑에 거는 필요 없습니다. 밑에 거는. 연속된 위에 한 행이 있으면 빼기 1을 합니다. 자, 원래는 플러스 3인데 빼기 1을 해서 2가 됩니다. 또 위에 하나가 더 있다. 그러면 2개를 빼야 되겠죠. 2행을 뺍니다. 그러면 1이 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위에 2줄이 있었다면 여기는 플러스 2가 아니라 플러스 1로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기본적인 개념은 이겁니다. 근데 이 개념이 좀, 내가 계산하기 어렵다. 그러면 필드를 기준으로 플러스 3으로 갑니다. 무조건. 그리고 위에 연속된 행, 여기가 아니라 여기 있어도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표가 1이 있다. 표 1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 있다. 그럼 연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이럴 때는 플러스 3입니다. 그런데 연속된 행이 있으면 하나 빼고, 둘 있으면 둘 빼고, 그렇게 해서 플러스 3에서 빼기를 한 다음에 더하기를 하면 됩니다. 자, 현재는 한 행이 있어서 원래는 플러스 3인데 한 행이 있어서 빼서 플러스 2가 된다는 점. 자, i 값은 랜덤으로 임으로 써주시면 된다는 거. 자, 이 구문들은 그냥 외우시고 이 부분 플러스 2와 이 부분 시작 위치만 잘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디자인 모드로 넘어가서, 자, 폼으로 넘어가서 입력으로 들어갑니다. 자, 입력, i 값부터 결정을 해주셔야 돼요. 행이라고 써도 되고, k라고 써도 되고, 마음대로 쓰면 됩니다. 자, 레인지, 큰 따옴표. 자, 이 안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죠? B3이 들어가야 되겠죠. B3. 자, 점 커런트 리전 쓰다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안 나오면 점까지 지워야 됩니다. 점까지 지고 CORRENT 리전 점 로우스 점 카운트 플러스 2라고 그랬습니다. 아까 플러스 2. 자, 그러면 여기서 플러스 2가 들어왔으면 자, 여기서 내려놓고 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자, 이 부분 처음에 들어와야 되는 게 홍길동부터 들어가야 되겠죠. 신고자를 입력을 하면 신고자가 두 번째 열,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부터 들어와야 됩니다. 두 번째 열부터. 자, 그러면 여기에 이름이 뭔지 볼까요? 여기에 입력된 거. txt 신고자가 입력을 하면 어디에 들어와야 된다고요? 엑셀로. 자, 엑셀 어디에? 자, 셀스. 행은 몇 번째 행? i가 결정을 합니다. 행을. i, 몇 번째 열? 2열. 1열, 2열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우리가 이럴 때는 검색하는 거기 때문에 txt 신고자가 앞으로 나오고 셀이 뒤로 갔던 거 기억하시나요? 자, 검색하는 것과 입력하는 게 순서가 바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이 부분을 이렇게 복사를 해서
자, 엔터 이렇게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관할사업소죠. 관할사업소 이름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CMB 관할사업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CMB 관할사업소. 얘는 세 번째 열에 들어와야 되겠죠. 세 번째 열에. 자, 그 다음에 누수 위치를 선택을 하고 이름을 확인하겠습니다. txt 누수 위치. 자, 그리고 얘는 네 번째 열에 들어옵니다. 네 번째 열에 들어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분. 자, 이게 구분하고 연락처가 필요한 거죠. 자, 먼저 구분을 잡겠습니다. 구분은 CMB 구분입니다. CMB 구분은 다섯 번째가 되겠죠. 다섯 번째. 자, 1, 2, 3, 4, 5, 6 연락처가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입니다. 자, 그리고 연락처의 이름은 txt 연락처입니다. 자, 이렇게 붙여놓고, 자, 이제 마무리가 되었어요. 마무리가. 자, 그리고 창을 닫겠습니다. 자, 그리고 디자인 모드도 풀고 등록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신고자 정익종. 자,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서부에 뭐 경기도 평택시라고 쓰겠습니다. 자, 구분은 지하누수. 연락처는 010 빵빵빵. 자, 이렇게 입력을 누르면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위치가 틀리면 안 됩니다. 위치가 정확하게 들어야 됩니다. 막 여기까지 들어와 버린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플러스의 개념이 틀렸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임으로 입력한 거는 지우고 저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2년 2회 엑셀 기출문제풀이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액세스 기출문제풀이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수고 많이 하셨고 언제나 여러분의 한방 합격 기원하고 있으니까 자신감 잃지 말고 쉽 팔로우미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